지난주 제 손자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다른 할아버지들과 달라요? 왜 할아버지는 밤에 화장실에 자주 안 가세요? 우리 친구 할아버지는 밤에 계속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요. 밤에 푹 잠들 수 있다는 것, 화장실 걱정 없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손자와 공원을 산책할 때 불편함 없이 웃을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가 된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3번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수만 명의 남성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밤에 계속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해. 소변 줄기가 약해졌어. 뭔가 시원하지 않아. 이게 정상인가? 나이 들면 당연한 건가? 그래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여행도 망설이게 되고 가족들 앞에서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나이에 뭘 바라겠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진실들. 3년 전 78세 되신 한 환자분이 제게 오셨습니다. 밤에 5-6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하셨어요. 낮에도 30분마다 화장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들은 모두 이런 게 정상이라고 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그분의 표정에서 체념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같은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아내가 기적이라고 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립선, 이것이 진실입니다. 5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의 잡초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지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 크기의 작은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커지느냐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의 전립선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커집니다. 마치 나무가 천천히 자라듯이 말이죠. 반면 잘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의 전립선은 불규칙하게 빠르게 커집니다. 그리고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커진 전립선을 완전히 원래 크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경험한 바로는 올바른 습관을 가진 90세 어르신이 잘못된 습관을 가진 60세 분보다 훨씬 건강한 전립선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이틀일만 시도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7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황금시간 물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물을 마시세요. 아니, 선생님, 그럼 언제 물을 마셔야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을 이 12시간 안에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밤에 마신 물은 전립선 주변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미 커진 전립선이 방광을 더 압박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낮에 충분히 마신 물은 전립선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85세 되신 한 환자분은 이 방법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 3분 스쿼트의 기적. 매일 3분 스쿼트를 하세요.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스쿼트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스쿼트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의자 팔걸이를 잡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체 근육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체 근육이 움직이면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전립선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제가 아는 80세 어르신은 매일 의자 스쿼트 30개를 하신 지 3개월 만에 소변 줄기가 눈에 띄게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 토마토와 견과류의 조합. 토마토와 견과류를 매일 드세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방울토마토, 5, 6개와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토마토를 매일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토마토 주스를 드세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토마토 주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습관, 온수 좌욕의 힘. 일주일에 3번 이상 따뜻한 물에 15분간 앉아 계세요. 물 온도는 40-42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전용 좌욕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커다란 대야나 욕조를 이용하세요. 따뜻한 물은 전립선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전립선염이나 만성 골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좌욕하는 동안 심호흡을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5번째 습관, 정시 배뇨 법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도 2-3시간마다 한 번씩 가보세요. 왜 그래야 해요? 방광이 너무 차면 전립선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한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방광 근육이 약해져서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면 방광이 규칙적으로 비워지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어듭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실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 김재수님 74세. 김재수님은 2년 전 처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4-5번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고 낮에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아내랑 여행도 못 가겠어요. 화장실 찾느라 정신없고 밤에는 계속 깨서 아내까지 잠을 못 자요. 김재수님께 위에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신 김재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한 번만 깼어요. 그것도 6시간 푹 잔 다음에요. 아내가 기적이라고 해요. 지금 김재수님은 아내분과 함께 전국 곳곳을 여행 다니고 계십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실 때마다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2번째 사례, 박영호님 68세. 박영호님은 소변 줄기가 너무 약해서 병위에 서서 소변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앉아서 봐야 할 정도였지요. 선생님, 남자가 앉아서 소변을 본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영호님께서는 특히 스쿼트 운동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자 스쿼트 5개도 힘들어 하셨는데 2개월 후에는 30개까지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소변 줄기가 젊었을 때처럼 세져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 박영호님은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번째 사례, 최진수님 81세. 최진수님은 가장 심각한 경우였습니다. 밤에 7-8번씩 깨야 했고 낮에도 15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요. 언제 화장실에 가고 싶을지 모르니까. 최진수님은 아들, 딸들과도 멀어지고 계셨습니다. 함께 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였죠. 하지만 최진수님은 정말 열심히 따라 하셨습니다. 특히 물 마시는 시간과 정시 배뇨법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4개월 후 최진수님의 아들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우리랑 여행도 다니시고 손자들과 공원에서 몇 시간씩 놀아주세요. 최진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밤에 1-2번만 깨요. 그리고 낮에도 1-2시간은 편안해요. 가족들이 다시 저를 찾아와요. 과학이 증명한 이유들 외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첫째, 혈액순환 개선하체 운동과 온수 좌욕은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 전립선 세포들이 건강해집니다. 둘째, 염증 감소.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들은 전립선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전립선 크기 증가도 늦출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 강화. 정시 배뇨법과 스쿼트. 운동은 방광과 골반저 근육을 강화합니다. 강한 근육은
소변을 더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 호르몬 균형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개선합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91세인 저도 매일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일만 시도해 보세요. 단 7일만이라도 이 5가지 습관을 따라해 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한 번 덜 깨는 것, 소변 줄기가 조금 세진 것, 화장실 가는 간격이 조금 늘어난 것.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족들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놀랄 것입니다. 함께 외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것입니다. 다시 푹 잠들 수 있는 기쁨,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자유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봅시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의자 스쿼트 5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전립선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91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다른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다음 주에는 60세 이후 심장 건강을 위한 필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